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 반 법원에 나가야 하죠. 선거의 여왕으로 한때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데 이어서 19년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그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배경, 또 내일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임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문학평론가 박철아 교수도 나와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임광기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나올까 안 나올까 상당히 이런저런 축축들이 많았는데 어제 나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어요. 최종 그 오겠다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안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이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특히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해야 되고 또 거기다 포토라인에 쓴다는 것이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어찌 보면 대단히 수모입니다. 특히 또 인간, 개인 박근혜로서는 더욱더 그럴 거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에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거는 서느냐, 포토라인 서는 정도가 아니라 수의를 입어야 되죠. 철창에 갇혀야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자로서는 화장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최순실 씨나 조윤선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 간에 적극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적극적으로 나가라. 그래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나마 구속을 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이게 범죄를 시인한 것처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도 나가기로 결정을 최종한 거로 보입니다. 임광기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상당히 다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나온 것 자체가 또 한 번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수할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인지는 짐작이 가능할 것도 같고요. 네, 이분이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에 비추면 이제는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보입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이분은 좀 특별한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권적 어떤 존재로 커와서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랴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탄핵 재판이나 검찰 조사에도 계속 불출석하시고 약속했던 걸 어겨가면서. 근데 이제는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모습에서 이렇게 뒤늦게야 재판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일찍 해줬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원망, 알 수 없는 그 분통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국민들이 나뉘어서 어떤 사회적 갈등을 겪는 것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좀 뒤늦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한때 상당히 실신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 검찰에서 확인이 됐어요? 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혐의 부인한 것은 맞지만은 눈물 흘리거나 실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21일, 22일이면 벌써 일주일이 지난 시간 아닙니까? 일주일 넘어서 내일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참 좀 의아스럽긴 한데요. 당시 검찰 조사실에는 검사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밖에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변호사 쪽에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리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유를 우리가 한번 이제 추론해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벼랑 끝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흘려가지고 좀 인간적인 면을 좀 부각시켜가지고 구속만은 좀 면해보는 어떤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혐의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업체를 어떻게 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저 내용 그대로 아마 검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광희 기자. 네.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실질 심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장에 나와 있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증거 인멸 우려, 그리고 형평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을 방조 내지는 적극 지원했다. 이런 점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 방어하겠죠. 나는 최순실을 범행을 하고 있는 거를, 국정농단하고 있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최순실을 나는 직접 지원 지시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런 내 통장에 돈 1원도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 삼성동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전부 사람들이 다 갇혀 있고요. 그리고 자기도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겠죠. 임광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김태현 변호사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쳤는데 구속영장에는 삼성의 뇌물죄만 기재를 해놨어요. 다른 대기업이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거겠죠? 뭐 사실은 그 뇌물죄 SK랑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하기 전에 SK하고 롯데 관계자들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한 내용은 결국 이제 SK와 롯데도 K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준 부분이 단순히 직권남용 강요가 아니라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 아니겠느냐, 이거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뇌물죄로 볼 만한 어떤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게 삼성이 건넨 뇌물이라는 건데 맨 밑에부터 보시면 승마 특혜 자금은 77억 원이 이제 독일로 보낸 것이거든요. 저건 단순 뇌물죄죠. 즉 최순실이 받은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거고요. 위에 세 개가 이제 제3자 뇌물죄인데, 즉 제3자인 미르재단, K재단 또는 스포츠영재센터에 돈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위에 두 개, 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모든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돈을 냈다고 판단한 것이고, 특검에 와서야 삼성 같은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로 본 것인데 특검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검찰 특수본 2기에서 SK와 롯데는 조사는 했지만 아직까지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 사실에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이 빠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삼성 뇌물 관련한 액수, 맨 마지막에 승마 특혜 지원 이 부분도 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경제 공동체다. 이것을 또 최 씨가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은 특검의 조사 결과를 다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전 역근검이다 표현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방패로 내세우는 것이 나는 돈을 단 100만 원도 받지 않았어. 이겁니다. 검찰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독일로 보낸 77억, 이게 최순실 씨를 준 건데 최순실 씨를 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준 거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같은 거다. 경제 공동체다.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간 게 박 전 대통령한테 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 논거들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삼성동 자택과 또 하나는 옷값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내용인데요. 90년 삼성동 자택 이사 당시에 최순실 씨와 그 어머니 임선희 씨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사는 집도 최순실 씨가 대신 지급한 거다. 그리고 옷값 같은 경우에도 의상실 직원 급여까지 해서 임대료, 의상 제작비 이 모든 비용이 3억 8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대신 대납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준 돈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특검과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기성 기자, 어쨌든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고 검찰도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경호 예우 이건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심이 굉장히 깊은 모양입니다. 그 중앙지검 때는 전면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인가 봅니다. 왜냐면은 하루에 그 재판만 해도 3,000건이 열리고요. 거의 등기 무슨 심사 이런 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면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또 간과할 수 없어가지고 최소한의 통제는 하게 될 것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 주변을 최소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지금 빨간 대로 돼 있는 것이 가장 최단 거리 출입구인데요. 이 4번 출입구를 이제 법정 출입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럴 경우에 4번 법정 출입구 주변과 계단 통로에서 일반 사람들의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321호 법정을 보시면은 그 층에는 일반 법정이 318호하고 317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정을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이 층 전체를 갖다 통제한다 이런 쪽으로 돼 있고요. 또 한 번 더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321호 거기서 사전 영장 심사를 받는 데인데요.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검사 좌측에 유영하 정쟁한 변호사가 있고 그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아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영장 심사 받고 나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야 법정에서 받게 될 거고 그렇죠. 대기할 때는 어디 있게 돼요? 그 이제 심사 끝나고 대기인데 우리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발부가 되면 그냥 들어가는 거, 기각이 되면 이제 집으로 오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원칙은요. 서울구치소에 있든지 아니면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어떤 구치감에 있든지 그게 아니면 인근에 있는 서초경찰서 유치장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상례인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찰과 법원이 아마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아마 내일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변호인과 검찰과 법원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영상 녹화실 같은 한 곳을 비워놓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호관들이 같이 대기하는 아마 그런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뭐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삼성동 집 앞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계속 모여서 또 시위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보통 이제 평소에도 한 20-30명 정도는 밤에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자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독도지킴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지금 노숙 투쟁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일 나갈 때까지요.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을 거고 조금 전 3시쯤에 근해동산이라는 또 모임이 있거든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모임인데 근해동산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제 봐서 경찰에서도 병력을 좀 늘려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3가지 이유 들지 않았습니까? 중대범죄, 또 증거인멸 우려, 마지막에 형평성. 그런데 이 3가지 기준 중에 말이죠. 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가 중하다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 네, 뭐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건 사실은 중한 범죄, 뭐 후령급처럼 당연히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범죄가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상 공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을 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논점인 것이고 아마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문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질문했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명확하게 답변 안 한 기억이 나고 박철하 교수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분들이 다르실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속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어서 직을 잃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 지지자들에 대한 상당한 이제 도발이죠. 물론 뭐 그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한 것이고 그 죄가 있다면 죄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죄를 하는 것과 그 상대를 조롱을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지지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한 조롱으로 비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좀 구속은 피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역사적 과거로 보내서 맺고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지혜롭게 우리 국민들도 조금은 감정적 어떤 그 화를 누르시고 미래를 위해서 좀 조금 깊은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박철하 평론가가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시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견해 갖고 계시면은 구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계신 건가요? 제가 뭐 구속을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뭐 하면서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단죄를 하고자 하는 거는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박근혜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사안은 다릅니다만 전에 같은 경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왜 구속을 시켰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백감사에 그냥 가둬놓았으면 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법의 형평성 그리고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구속 안 시켰는데 왜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여인을 우리가 처단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자는 것이지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래서 물론 국민으로서 가슴 아프고 다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꼭 박철하 교수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질문 드린 것도 뭐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뭐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검찰과 법원에서 늘 하는 얘기가 법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될 영장 전담 판사가 잘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